안녕하십니까. 이제 찬바람이 겨울비라고 해야 되나요? 가을비라고 해야 되나요? 가을비가 이제 내리면서 저녁 때 되니까 이제 찬바람이 엄청 불더라고. 이제 쌀쌀해지는 겨울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11월에 이제 초에 여러분들 이제 요번에 유리 정원이라고요. 문근영 주연의, 그다음에 오늘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 유리 정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정원이라는 영화가 딱히 이렇게 구분 짓기가 애매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게 또 무슨 영화야 또 궁금해 할 수 있는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죠. 그녀는 숲에서 태어났다. 작가님, 소설 좋은데요? 복귀작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뭘 찍고 다닌다. 되죠. 그런 이제 어떤 장애를 안고 있어요. 다 한쪽 다리가 이제 거의 자라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생물학 학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두고 있는 어떤 이제 팀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근데 거기에 있는 팀장인 교수님을 또 사랑하는 관계야. 또 그 관계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김태훈이라는 그 배우의 역할은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빛을 좀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소설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전에 이제 사귀었던 여자랑 이제 깨지면서 이제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작업실을 비워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소설가는 한쪽 그 혈관이 그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이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 이제 몸이 점점점.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가 크게 한번 떠야 되잖아. 어떤 이제 그 스토리가 떠올리지 않는 거지.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런 상황의 어떤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제 쭉 중반부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유리정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영화가 그래서 뭐 아름다운 뭐 신데렐라나 어떤 저기 뭐 미녀와 야수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으나 또 약간의 잔혹 동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절대 들려줄 수 없는, 그러나 어른들이 또 좋아하기에도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고 왔지만은 그럴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고개를 약간 아쉽기도 한 것이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나면 동화 같아. 근데 이 동화가 형성되기 전까진 또 그냥 현실적인 드라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이 영화가. 그래서 환타지 같기도 하면서도 그냥 소설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동화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영화 그냥 잔혹 동화라고 치부합시다.
묵직하면서도 감성적인 이야기. 글쎄, 그러니까 유리정원이라는 영화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드는 느낌은 뭐였냐면 좀 어렵지 않을까, 영화 자체가. 좀 대중적인 영화, 그러니까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영화 이제 많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중적인 영화보다는 굉장히 매니아성이나 어떤 작품성에 근거해서 영화 자체가 좀 어려운 화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전 지식이 좀 감미가 돼서 봐야 되는 영화는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영화를 이제 보면서 무난해. 예.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영화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영화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재밌니? 야, 그 영화 재밌니? 에이, 별로야. 에이. 그래? 재밌어? 아유, 재밌어, 그 영화. 그래? 그 영화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두 개로 초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어, 재미없어. 딱 얘기해.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가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유리정원이라는 영화는요, 재밌다,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워. 영화잖아. 그녀는 숲에서 태어났다. 오래된 고목나무의 껍데기에서. 어느 날 녹색의 젖이 흘러 땅을 적시자 나무의 뿌리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나무가 내뿜는 수액을 젖처럼 빨았다. 나무들은 장가지 잎들을 흔들며 그녀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 그녀는 도시로 갔다. 답답한 도심 속 매일 밤 그녀는 자기가 태어난 숲을 그리워하며 꿈을 꾼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 나무가 될 거라고. 친구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를 이해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제이를 만났다. 제이는 그녀를 본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흙냄새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제이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순간 그는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자신의 몸속으로 전해지는 걸 느꼈다. 제이는 그녀를 동정했다. 그것은 연민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그들은 잠시 사랑이라 여겼다. 그녀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품에 안았다. 영화 자체가. 그러나 재미없진 않아. 그렇다고 또 그렇게 또 재밌다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영화가 애매해. 애매하다고. 그런데 또 애매하다고 해서 이 영화에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느낌,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환타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장애를 입은 어떤 그 문근영의 역할 자체가 또 사랑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사랑하잖아. 근데 교수님은 또 문근영을 사랑하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좀 이용한 거지. 예, 그런 식으로 그 걔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 그 이제 그 또 다른 팀원 중에서 여자애 중에서 이제 그 문근영이 그 프로젝트를 모방해가지고 지가 이제 더 잘 나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또 그 여자 팀원한테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그 교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떤 그 교수님에 대한 그 안에서 그 연구팀 내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좀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 관계에서 서로 이제 뭐 어떤 그 생선의 그 녹조가 뭔가 이렇게 뭐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어 나도 영화를 봐서 이건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이 평이. 이제 거기서 넣어서 애를 이제 뭐 그러니까 썩지는 않아 물고기가 다시 뭐 재생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물고기가 썩진 않고 그 안에서 이 물고기가 썩진 않고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류에 이제 어떤 이제 투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근영의 프로젝트가 센세이션하고 되게 쇼킹하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가들이 의학이나 이런 어떤 연구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빠른 내에 성과를 내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근영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문근영이가 사랑하는 그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팀, 연구팀을 쪼는 거지. 빨리야. 막, 야, 언제 성과 나오는 거야? 언제 결과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문근영의 프로젝트는 되게 좋으나 어떤 녹조를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프로젝트인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간이. 근데 그거보다는 그 팀원 중에 어떤 컨셉을 잡지 못하는 팀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문근영의 프로젝트를 이제 베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어떤 이제 피부, 미용에, 피부 이제 주름살이 없는 그걸로 이제 한 거야. 그 단기간에 그거는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걔가 더 각광받으니까 이 교수도 팀을 위해서 문근영이를 버려버리고, 그거를 가지고 피부 미용에, 노화에 더 좋다. 그래서 투자가들을 이제 이끈 그 팀원에게로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근영이가 뭐 키스씬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가을 동안 이런 거 보면 눈물 뚝뚝 떨어지잖아. 그랬던 그 아역 배우, 순수했던 문근영, 그다음 국민 여동생이었던 문근영이가 그 이제 그 교수님과의 키스가 나오고 성인이 돼서 성인물. 그러나 어른이 됐어도 그 문근영이라는 배우에 대해 뿜어져 나오는 그 동안 그러니까 순수함. 아직도 그 얼굴에 그 베이비 페이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이제 드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하게 연기를 한 것 같아. 여기서는 어떤 그러나 그 느낌에서 좀 어린 느낌. 예. 야, 그게 참 축복이야. 그것도 보면. 근데 배우한테는 좀 어린 느낌이 배역의 어떤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 문근영 배우도 어린 신부란 영화에서 대박이 쳤죠. 근데 사실 어떤 보면 그것이 더 문근영이라는 배우를 어떤 자기가 배우로서의 그 스펙트럼을 더 넓혀야 되는데 어떤 한계를 좁히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슈퍼맨 했던 크리스토퍼라는 그 배우도 그 슈퍼맨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버스타 스탈론도 그 람보와 로키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떤 한번 굳혀져 있는 그 이미지를 벗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이 히트치고 그게 강렬하게 박혀버리면 벗어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문근영이라는 배우 역시도 우리가 이제 그 가을 동화라든지 그 문근영의 어린 신부에서 그 박힌 어떤 그 여동생 같은 느낌이에서 갑자기 성인물로 나와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아련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응하기가 좀 그렇긴 하고 그렇다고 연기를 못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유리정원에서의 문근영이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문근영의 영화에 가깝다. 그러니까 적합한 캐스팅이었다는 맞지만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문근영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역으로서의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낯설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근영이가 그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다른 그 여자 팀원한테 이제 갈아탔잖아. 근데 이제 교수님 집에 그 문근영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막 신음소리가 들리죠. 집안에서. 그 교수님이 그 이제 그 팀원 여자랑 이제 관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근영이는 이제 그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여자의 그 힐. 그러니까 문근영이 다리가 이제 자라지 않으니까 치마를 못 입어. 그러니까 맨날 항상 바지 입고 다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 힐을 신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뺏은 그 여자의 하이힐을 신고선 그 교수님 마당 앞을 계속 돌아요. 이렇게 신으면서 막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돌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막 신음소리 들리는 그 신음소리, 격렬한 신음소리, 교수님과 그 여자의 신음소리 들으면서 문근영이는 그 힐을 신고 막 돌아, 마당을. 그 장면이 그런 묘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근영이라는 그 얼마나 이제 복합적인 장면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뺏김, 그리고 자기 모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뺏어간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신었던 그 힐을 신고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근영이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극중 캐릭터의 이제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영화들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적인, 그러니까, 좀, 요런 장면에서는 요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소설가의 입장에서의, 그렇잖아요? 이 작가들의 세계. 냉혹하잖아. 히트치고 인기 있는 작가들은 출판사에서 대우를 받고 팬들의 곽광을 받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어떤 작가로서의 작가인데 무명이거나 인기 없는 작가들은 개무시를 당하잖아요. 개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뇌하게 되고. 그럼 뭐야? 술, 담배 몇 개 더 하겠냐? 그러니까 몸이 더, 그러니까 그럼 먹는 게 더 부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작가로서의 받을 수 있는 느낌들을 절절하게 그 느낌들을 잘 전달해 줬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돼가지고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 영화는 끄는 힘이 있어. 저도 사실 이제 유리정원을 보러 갔을 때요. 정말입니다. 극장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서 영화를 보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전화가 오더라, 친구한테.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디냐? 극장이라 그랬습니다. 극장인데 어떻게 전화를 받냐? 여기 나 혼자 있어. 그래서 유리정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영화가 딱 끝날 때, 그 직원이, 저기 극장 앞에 이제 문 열어주잖아요. 바로 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미안하더라고. 저만 안 봤으면 여기까지 안 걸어갈 텐데, 문도 안 열어줄 텐데. 저 하나 때문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저도,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장 하나를 제가 빌린 거야. 조조로 보니까. 좀 가슴 아팠어요. 유리정원이 개봉한 영화가 좀 됐기도 했지만은, 좀, 아무리 조조지만 관객들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독특한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연결이 돼서요. 이야기의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어떤 그게 끌고 가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생뚱맞게 환타지스럽거나 너무
어려운 영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리정원에서의 빛과 어둠은 뭘까요? 빛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흥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근영이라는 배우와 그리고 또 부산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할 정도면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형편없는 영화는 아닐 거다라는 어떤 이제 보증이 쓰는 거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어느 정도 보증을 쓴 거죠. 어떤 그런 믿음, 그다음에 유리정원, 대충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좀 신기루 같은 정보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봤을 때의 이 영화는 나름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여지까지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그러니까 그 틀에 박힌 어떤 틀에 박힌 스토리, 그러니까 틀에 박힌 영화의 전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스토리 자체가 독특했고 또 요런 어떤 현대 환타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반지의제왕처럼 무턱대고 어떤 이제 세계관으로서의 환타지가 나 SF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유리정원에서 만들어낸 이 독특하고도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나무가 된다라는 소재요. 그리고 자기가 나무에서 태어났다라는, 물론 자기에서 이게 정말 문근영이라는 배우가 나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뭐 내 몸에 빨간 피가 아니라 녹즙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정말 그렇게 태어난 거야?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느낌? 인간이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나무는 무엇인가? 그 나무와 소통을 하고 어떤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무라. 그냥 숲에 가면 좋잖아요. 공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무는 뭐 그냥 서 있는 거고, 그러나 그 나무에게 어떤 느낌이 있고,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고난 눈동자가 최고다. 느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야, 이 나무를 이렇게 또 함부로 또 이렇게 대할 수는 없겠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감독님이 좀 어떤 의도가 좀 맞는 것이 아닐까,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해요. 신선해. 그래서 조금 기존의 어떤 틀에 박힌 영화보다는 조금 신선한 소재였고, 또 신선한 전개, 또 그리고 결말도 그렇고요. 이제 부분 쪽에 있어서 좀 스릴러적인 부분도 있고, 또 환타지적인 부분도 있고, 아슬아슬한 부분도 있고, 또 애틋한 로맨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그 서로 이제 실랑이 하는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신선하고 독특한데 이게 한국 관객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느낌 들어요. 전 사실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이 유리정원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어떤 신선도 지수로 따지면 신선하다. 이런 영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구나. 어떤 확장을 시켰구나. 이제 우리나라 어떤 영화에 그 한국 영화다 그러면 뭐 조폭 나오고 뭐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SF적인 막 큰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 이제 뭐 재난 영화나 아니면 뭐 이제 전쟁 영화나 뭐
어떤 드라마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지. 역사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이제 확장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객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관객들이 그러기엔 좀 낯설지 않을까? 이거를 이게 뭐야?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너무 현실적이거든 우리 관객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관객들 입맛에는 유리정원이 너무나 생뚱맞고 판이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다소 제가 다 불안하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어떤 부분에서 조금 깔끔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지가 않고 좀 약간 꺼끌꺼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다가 일정 부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극중 흐름을 위해서 이제 만들긴 했으나 약간 이건 무리수 같다. 이건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후반이 갑자기 그냥 미저리로 넘어가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그 소설가도 역시 갑자기 그냥 스토커가 돼버리는 좀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해요. 이제 언밸런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출판사 편집장이 또 찾아가서 또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어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몰고 들어가는 부분은 좋은데 그런 약간의 디테일한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훈이 삼촌의 최종 평가입니다. 유리정원이라는 영화 참 이게 힘드네요. 왜 힘드냐면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좀 있죠. 어떤 동안에 딱 보면 이 영화 그냥 진짜 재미없다 진짜. 이게 영화야 뭐야 이거. 이러면 참 쉬워요. 차라리 확 재밌다. 그러면 그냥 영화 참 재밌다. 야, 괜찮다. 걸작이다. 쉽잖아. 그러나 유리정원 같이 애매한 영화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리뷰할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신선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선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느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연구원 얘기,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이제 생물학적인 공학도 연구원, 그다음 장애를 입은 그리고 문근영의 모습, 그다음에 그 교수님과의 그러니까 그런 사랑, 로맨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요. 소설가는 어떤 이제 소설에 대한 압박과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이제 느닷없이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 환타지적인 어떤 부분들, 그 동화적인 내용, 또 모함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완전히 초반, 중반, 후반이 완전 틀려. 그러니까 초반은 어떤 잔잔한 소설가와 연구원의 얘기. 근데 중반에는 이제 갈등을 빚죠. 그래서 이제 유리 그 숲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연구를 다시 하는, 거기서의 이제 그 소재를 찾아서 그 소설가는 자기만의 유리정원이라는 소설을 이제 인터넷 소설을 이제 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영감이 떨어지니까 그 문근영의 그 소재를 소설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야, 작가가. 근데 이제 그 매치가 서로 이제 만날 이유가 없는데
이 소설가가 김태훈이라는 이 소설가가 그 문근영이가 이제 연구원에서 쫓겨나죠. 이제 자기가 이제 관도 그러니까 살던 그 옥탑방 같은 그 집에 그 소설가가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그 옥탑방의 벽지를 대충 했는데 그 벽지가 뜯어지면서 그 안에 그 문근영이가 쓴 게 있거든. 나는 뭐 나무가 되고 싶다. 난 나무에서 태어났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소재의 영감을 얻은 거야, 이 소설가가. 근데 이제 잘 정리를 안 하고 문근영이가 그냥 그 숲으로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그 문근영의 우편물, 뭐 전기세 이런 이제 것들이 막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문근영이가 어디 이제 그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걸 소설가 알고 이제 취재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근영의 거기 그 삶, 그다음에 연구하는 거 몰래 가서 이제 수첩도 빼가지고 이제 막 그 소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 이 영화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재미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얘기, 그러니까 잔혹 동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이제 확 이제 후반부에서 그게 흐름이 완전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예, 완전히 360도 이제 느낌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예, 이런 부분에서의 그거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예, 그래서 감히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봤어요. 재밌어. 흥미롭게 봤어.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리 이 영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냥 평범한 분들에게는 이 영화를 조금 꺼려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매니아성이 좀 있고 나무나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나도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 이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어. 나 나무 되고 싶어. 정말. 그러면 이 영화 꼭 보세요. 좀 목석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리정원. 이게 참 어려운 영화였네요. 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